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7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이번 영상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키비니 교수가 제시한 고객 이탈 유형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두 가지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하는 거.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하는 거는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이건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불가피한 상황 같은 경우가 수잔 키비니 교수가 얘기한 전환 유형 중에 비자발적 전환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핵심 가치 제공 실패입니다. 총 4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고객에게 전달돼야 되는 그 what, 고객이 뭔가 코스트, 비용을 희생했을 때 받게 될 그 뭔가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실패가 됐습니다. 라는 걸 이 수잔 키비니 교수는 이탈 유형 중 가장 높은 순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퍼센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 가치 제공 실패가 가장 높은 순위, 가장 낮은 순위가 불가피한 상황,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마 향후에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이 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회복 방안 중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좀 가끔가다 보게 되는데요. 성격이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거, 그럼 결국 지금 다른 유형을 하나 찾아내라고 하는 것 보면 나머지 네 가지가 동일한 유형일 거고요. 한 가지가 지금 다른 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를 좀 봐요. 1번 기업의 사과, 2번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 3번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업의 해명, 4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5번 고객의 불만을 기업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 제가 1번이 맞나요? 틀린가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5가지를 다 읽어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한 가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 회복 방안을 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지게 되면 보기 중에 지금 바로 보이시죠?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더군다나 요 근래 2, 3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럼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재 기본서에 있어요, 이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았던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출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신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비용 발생이 되는 회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품 수리가 있고, 서비스 수정이 있고,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이에요.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구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수리, 서비스 수정,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회복이에요. 자,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 체크하고 좀 보셔야겠죠? 다음 문제.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과 관련해 외부의 표적 시장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외부의 표적 시장이라는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죠? 의미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 보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려면 해당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암기가 좀 필요한데요. 자, 수익 체인의 표적 시장이라고, 외부의 표적 시장, 여기에 있는 하부 요소가요. 매력도, 고객 평생 가치, 고객 유지, 재구매, 주의 권유, 애호가, 고객의 요구를 겨냥해 설계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고객 유지 맞아요. 2번 주의 권유 맞아요. 3번 재구매 맞습니다. 4번 긍정적 구전 맞을까요? 네, 이게 주의 권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5번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은 내부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해당하는 하부 요소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구별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오답, 정답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내부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한 번 정도 암기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시험 대응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재의 분류 중 제품의 가격이나 점포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두 번째 줄에 소비자가 특별히 구매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 자, 답 그대로 지목합니다. 소비자가 특별히 구매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 자,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미술품, 고급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거 뭐라 부릅니까? 저희가 전문품이라고 부릅니다. 전문품. 소비자가 특별히 구매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탐색품은 뭘까요? 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잘 구매하지 않는 제품이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생명보험, 백과사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매품이라는 건 뭐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선매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교 후 구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선매품은 영어로 쓰게 되면 쇼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 후 구매합니다. 그래서 동질적이라는 선매품은 품질 면에서 유사하지만 가격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동질적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가격보다도 중요한 제품 특성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 걸 이질적 선매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편의품이에요. 단가가 싸고 빈번히 구매할 수 있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비누, 신문, 치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편의품 안에는 필수품이 있고 충동 제품이 있고 긴급품이 있죠. 세 가지도 다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다른 산업의 경영 기법이 의료기관에 적용되기 어려운 원인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의료기관에 다른 산업에서 쓰는 경영 기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원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보잖아요. 이랬을 때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 의료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요, 잘 보면 워딩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난이도가 낮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의료기관에 갖고 있는 특성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병원의 외적 환경이 너무 광범위하다. 맞아요, 이거 분명히. 2번, 조직의 권한과 통제가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럴 리가 있나요? 실제로 보게 되면 조직의 권한과 통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사 조직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 의사 조직이 있다는 건 옆에 간호사 조직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의사와 간호사만 있으면 병원이 운영되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무과라는 팀도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따져도 세 개의 파트가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권한과 통제가 단순하고 명료할 수가 없어요. 병원 조직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워딩을 바꿔 쓴다라는 관점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것들은 꼭 좀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쉽게 잘못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내용 중 서브컬의 5가지 품질 차원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아, 정말 이런 거 찾으라는 문제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서브컬의 5가지 품질은 원래 뭐 10가지였죠. 그래서 수정 서브컬이 나오면서 저희가 지금 시험을 대비할 때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배우시는 게 지금 이 5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유형성. 첫 번째라는 말은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이에요.
그럼 가는 아니겠죠. 성장성. 나 다양성 아니에요. 다 공급성 아니에요. 유형성, 확신성, 응답성이 맞겠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라, 마, 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 암기 베이스입니다. 꼭 암기가 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죠. 다음 문제. 가빈이 제시한 품질 구성원, 구성 차원일 텐데요. 이것도 오탄가 봐요. 품질 구성 차원 8가지 차원 중, 아니 뭐 구성원 8가지 차원 중, 좀 독특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제 오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요. 이거 구성원이 아니고요. 구성의예요. 의. 제가 지금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건 오타입니다. 그래서 가빈이 제시한 품질 구성의 8가지 차원 중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키워드가 된다는 거는요.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이에요.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을 키워드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딱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인지된 품질이에요. 인지된 품질. 기업 혹은 브랜드 명성. 나 이 브랜드 알아요. 나 이 브랜드 써본 적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지된 품질.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신뢰성이라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예요.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라는 게 문제에 나오면 신뢰성. 지속성은 어떤 게 나올까요? 제품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이건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미성은 사용자 감각에 소구한다. 자, 소구성이라는 이 영업 현장에서 쓰게 되는 아주 특이한 전문 용어가 나오죠. 사용자 감각에 소구할 수 있다. 신미성. 기업이 고객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경쟁력으로 속도, 친절, 경쟁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얘기합니다. 이걸 저희가 서비스 제공 능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한 보기씩 다 불러드렸냐면 이런 문제 유형은요. 문제에서 답을 지목한다라는 걸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혹은 브랜드 명성이라는 키워드만으로 답은 인지된 품질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카노 품질 모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장점 물어보고 있어요. 카노의 품질 모형에 대해서. 이 카노의 품질 모형에 대한 장점은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기본서에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고요. 좀 두꺼운 글씨로 네 가지 제목이 있고 그 밑에 하부 요소들이 써져 있어요. 설명,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이 써져 있는데 이 카노 품질 모형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아주 독특한 건 그 두꺼운 제목 네 가지 말고도요. 하부 세부 설명에 대한 걸 갖고 보기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씩 볼게요. 1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이해를 도와 소비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내용은. 2번. 설문지 응답 결과에서 최빈값을 기준으로 품질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류된 품질 유형 내에서 각 품질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관점은 이 내용은 어떻게 바뀌냐면 설문지 응답 결과에서 최빈값을 기준으로 품질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류된 품질의 유형 내에서 각 품질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게 원래 맞는 설명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응답 결과에서 최빈값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문제 유형 체크해 놓으시고 오답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2번을 차라리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각 품질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없다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있다로 나와 있죠.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06년 조사 모델 재정립 과정을 통해 발표된 KS SQI 모델의
구성 차원 중 성과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KS SQL 모델은 아시겠지만 성과 영역,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과정 영역으로 나눠져요. 기본적으로 성과 측면, 과정 측면. 자, 이랬을 때 성과 측면을 지금 물어보거든요. 성과 측면은 본원적 요구 충족, 예상 외 혜택, 약속 이행, 창의적 서비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1번 적극 지원성. 적극적이 아니라 적극 지원성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아요. 매체 유형성 해당하지 않아요. 물리적 환경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물리적 환경은 과정 측면이거든요. 본원적 서비스 맞아요. 본원적 욕구 충족이니까요. 본원적 서비스. 예상외 부가 서비스 맞아요. 예상외 혜택이니까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5번 라와 마만 해당을 합니다. 자, 이 문제 유형 쉽지 않습니다. 성과 측면, 과정 측면 네 가지씩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표현되는 워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좀 넓은 범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성과 측면, 과정 측면을 정확히 구별하시고 구별한 상태로 명칭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전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을 보시게 되면 세부 설명을 갖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내부 마케팅 요소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임금 이외의 수단을 통해, 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임금 이외의 수단을 통해. 자, 저 한 문구가 답을 그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임금 이외의 수단을 통해 라고 나오면 답은 뭘까요? 네,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보기까지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임금 이외의 수단을 통해 라고 나오면 복리후생 제도라고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 임금 이외의 수단을 통해 저 워딩이 안 나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보기 중에 이 보기 세 줄 중에 저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셔도 된다는 겁니다. 복리후생제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에 대한 문제들이 섞여 있던 파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보셨는데 나는 이 영상만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설명이. 그렇다 그러면 뭐 저희 거 홍보하면서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상단 부분에 있는 화면은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에요. 저 문제집은 서점, 뭐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 다 배포되어 있고요. 기본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 기본서 내용이 갖고 계시는 기본서 또는 알고 계신 기본서보다 굉장히 용량이 적어요. 예, 부분이 적어요. 내용이. 그 이유는 교재 외 기출문제 파트만 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외에 나오는 것들은 좀 대비를 하시되 나머지 13회차가 들어있는 문제풀이 분석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했던 교재이기도 합니다. 저 교재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저런 서적을 갖고 보는 것보다 파일 형태가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라고 하시면 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요, 최신 기출 문제 그리고 뭐 다중 출제가 됐던 뭐 핵심 문제 분석 자료, 챕터별 단원별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풀이 분석 자료, 이거 같은 경우는요 최신 출제 경향이랑 문제풀이 핵심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학습할 수 있는 기출 문제 분석 자료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파일을 구매하셔야 돼요. 이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 이 파일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작권 등록이 된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운영되는데 이 부분만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아마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험 합격을 하시는데 뭐 10원어치의
악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